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쉬운 거 해봅시다. 간단한 거. 생급 구조 변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급 구조 변화인데 우리 공부하면 다 이런 글자가 들어왔을 때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 배우시죠. 공부를 뭐 하시거나 하시고 또 기초하는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그 글자가 왔을 때 어떤 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공부하는 분들은 다 고민하고 생각을 해 보죠.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잠시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다가 가만 보니까 '오늘 요거로서 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고민하면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요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출처는 사주 첩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책을 그냥 착 펼치니까 나와 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선 인제 내년에 인제 올해지만 인제 아직 입춘이 안 됐으니까 갑진년이 오게 되면 이 갑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뭐 육신적 관계에서는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편관이 될 테고 경금일 때에는 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토라는 것은 비견 혹은 인자 경금 입장에서는 편인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죠. 육신 관계를 이렇게 붙입니다. 요런 관계는 우리가 인제 명리를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에 인제 붙여 들어가는데 초심자들은 이제 요런 거 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처음에 쪼끔 아이고 이게 따져 가지고 아니 생하느냐 극하느냐 요렇게 하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늘게 되죠. 근데 사주를 많이 적어 봐야 됩니다. 항상 초심자들은 요 글자를 자꾸 적어 보면서 연습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죠. 열심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익으면 어느 순간은 어 왜냐하면 식간십이지가 빤하니까 어느 순간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사주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갑진 요런 게 얻으면 우리가 이제 기초할 때는 뭘 하느냐면 갑은 어떤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첫 요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오면 이 작용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생극을 하죠. 오늘 주제는 생극이니까. 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갑이 생하는 걸 따져보는 거죠. 생을 받기도 하고 생을 하기도 하죠. 그죠? 요렇게 하면 정화를 생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생을 받는 건 없네요. 그죠? 천간으로. 지지로 보면 있기는 있죠. 여기 보면 신진이라는 것도 있고 삼합도 있고 진토도 있고 뭐 진중계수, 신중임수도 있는데 일단 와서 빨리 대응하는 거는 천간은 천간끼리의 관계에서 먼저 대응을 하죠. 그래서 천간에서 생극을 살펴주는 겁니다. 갑이 오면 당연히 갑은 극을 할 게 생기죠. 요렇게 극을 할 게 생깁니다. 두 가지가 생기죠. 요 관계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관찰하느냐 하면 정화는 갑에 의해서 더 생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무토는 갑에 의해서 극을 받을 것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자 그 변화를 보는 거죠. 요 글자의 그 변화를 봅니다. 갑은 갑 입장에서는 비견이 됩니다. 비견의 관계가 되니까 갑은 갑에게 비견이 되니까 갑이 하나가 더 온 거죠. 그죠? 이거는 생극을 하지 않고 갑이라는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가지게 하겠죠. 생극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같은 유가 옴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면 틀림없이 천간은 요렇게 각각의 그 작용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제 여기서 요렇게 되어져 있어도 갑이 왔을 때 그냥 요 글자들이 그냥 요렇게 생각만 하고 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면 갑이 요렇게 무토로 극을 했을 때 얘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도 갑이 오면 변하지만 옆에 있는 무도 변하게 되죠. 그죠? 변하게 되게 되면 비견의 작용이 나에게는 일종의 변화되어서 변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면 변화되거든요. 변한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 아마 이걸 따지면 지금 오늘 인제 날 새야 되는데
일단 변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구조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갑의 작용이 이 무토의 작용과 그걸 하는 작용도 갑이 하나 더 하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무토 입장에서는 그죠? 갑이 그 옆에서 그거 하는 것과 새로운 것이 그걸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 무토가 변하게 되고 이 무토가 변하면 원래 있던 갑은 이 극의 상태가 변화하고 소멸하든지 없어지든지 다르게 되든지 하겠죠. 그죠? 요렇게 그거라는 게. 그러면 요 관계에서는 이 갑은 원래는 정화를 생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무토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시에 있는 이 정화를 생을 하는 현상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육친 관계에서 그걸 따져줍니다. 정화라는 것은 나에게 인성이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이 관이라는 것은, 연에 있는 이 관이라는 것은, 평관이라는 것은 이 정화를 생하는 것으로 이 작용력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통변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죠. 그죠? 이 상관의, 인성이라는 정인의 작용이 이 연에 있는 간목에 의해서 더, 화를 더 생하는 그런 작용을, 생을 받는 작용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무토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작용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 구조를 보면 경금, 간목, 경금, 병화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렇게 놓였으면 갑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갑이 오게 되면 이 경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갑도 똑같이 위에서처럼 갑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 또 이 일간이라는 경금 입장에서 또 갑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갑이 와가지고 요 병을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갑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병화는 평관으로서 이렇게 경금이라는 작용력을 이렇게 더 갑목이 다시 오기 때문에 더 키워서 이렇게 극을 하겠죠. 그죠? 경금을 더 극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간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경금과 이렇게 작용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간목은 이 경금의 극으로부터 순간적으로는 작용이 살짝 풀리죠. 살짝 풀리게 됩니다. 경금이 동일하게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극을 하는 작용과 하나를 극을 하는 작용은 다르겠죠. 그죠? 생각에서 작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작용을 하지 못함으로 간목이라는 것은 이 경금, 옆에 있는 경금의 작용과 그다음에 요렇게 가서 병화에 대한 작용을 생을 하려고 하는 작용이 이제 그 목이라는 게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병화의 작용에 변화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요렇게 일어나요. 여기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합거되거나 이런 작용이 지금 설명이 빠져 있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병화가 신금이라는 것을 마주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예, 경금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제어가 그걸 하는 작용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죠? 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할 겁니다. 병화가 그 경금을 제어하는 것에 작용을 했다가 없어지는 작용하고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는 합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극이라 하는 그냥 이렇게 합을 하지 않고 그냥 극만 했을 때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살짝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글자가 들어와서도 모든 것들은 글들은 서로 간에 생극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 안의 모양을 늘 바꾸게 됩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요게 갑이 하나가 왔을 때 그냥 요게 편제가 왔네 이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과연 경금학의 관계에서는 갑이 왔을 때 이 경금은 어떻게 할까? 요런 관계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갑이 왔을 때는 갑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제가 앞에 의지하고 아래 영상에서도 비견이나 급제의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수단이 되죠.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로 써보고 지지는 좀 이제 좀 더 다른 관계로 나타나죠. 천간은 뭐하면 생극이라는 것을 하는데 지지는 내려와서 형충 합이나 형충을 해버리죠. 파해도 물론 하고 합이나 형충 이런 관계를 통합니다. 이 관계를 하게 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조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제 우리는 합이나 행충으로 일어난 것만 가지고서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같이 이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쪼끔 이렇게 쪼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많이 들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중급 이상 요렇게 넘어가시면. 예를 들면 진토가 요렇게 오면 요런 같은 경우에는 진토가 오도 오, 진도, 신도, 사도 요렇게 다 건드리고 오죠. 그죠? 다 합니다. 이게 어느 거는 하고 안 하고 그 외에 하고 안 하고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진이라는 게 오와 이렇게 결속됐을 때는 실제로 합이나 형충파의 작용은 없죠. 요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라는 것은 이 계절적 작용에서는 진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를 갖다가 쪼끔 소원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격각이라는 용어를 붙이죠. 그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그 작용들, 수화의 그 작용들은 서로가 관계에서는 서로 방향을 달리 해 버리는 작용이 생기죠. 그죠? 그런 작용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장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중의 병기정이라든지 진중의 얼개목들이 작용할 때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소원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는 통변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력을 빨리 이야기할 때는 그 작용력을 생략하고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따지면 그 작용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토가 들어오면 이게 진과 마주칠 때 요렇게 하면 형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진진자형이라 하는 형을 합니다. 요렇게 형을 하는 과정에 이 뭐가 일어나냐면 요렇게 사신합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사신이 합을 하고 요렇게 관계를 합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이 작용을 갖다가 다시 형을 하는 관계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작용 등이 여기에 변화, 구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작용을 통하면 뭐가 결속이 풀어지느냐 하면 신과 진이 결속이 되어져 있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풀어집니다. 이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진의 결속이 이 진진자형이라는 이 과정에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진진이라 하는 자형에 의하여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진이라는 이 형을 통해서 신진이 풀어져서 이 사람에게는 식신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진과 풀어져서 생긴 겁니다. 생겼다는 것보다는 나타난 거겠죠. 그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은 시에 있는 사화인 편인과 합을 했다가 형을 하는 관계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단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통변을 하는 방법의 아주 제일 그 생각을 가지고서 구조 변화를 읽어 들어가는 제일 기초 방법이죠. 요거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서 답을 찾으면서 하는 게 공부가 되겠죠. 무조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막 말을 만들지 말고 사건이 일어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인제 고런 것들을 보고 밑에도 비슷하죠. 그죠?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이 들어왔다 이러면 진토가 들어오면 이 구조에서 요렇게 다 하죠. 그죠? 요렇게 옵니다. 삼합이 요렇게 걸려가 있으니까 우선은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삼합을 하면 진에 의하여서 자수나 신금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수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에 있는 것은 상관이고 이 상관과 월에 있는 이 그죠? 비견의 자리가 변해서 징토와 결속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성이고 편인의 작용이고 작용이 그다음에 이런 신살 같은 거를 많이 붙입니다. 특성을 보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고 이 지지라는 것은 천간의 변화를 인제 같이 이렇게 올라타서 십윤순을 봐야 되는데 인제 오늘은 고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단계가 생기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구조는 인호술이 생깁니다. 인과 술이 이제 결속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원인은 진이 신자진하는 바람에 인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용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 작용력이 변화된 것들 읽어 들어가는 그게 통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이 예를 들어서 술토를 이렇게 와 가지고 충을 때렸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 그죠? 근묘화실이라는 맨 마지막에 이 실자리 C의 자리에서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인신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인신충이 발생하게 되면 구조가 이 신자진이라는 이 구조가 이때 무너지게 되죠. 그럼 자는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수라는 것은 상관이 되고 경금에게는 진술충이라는 이 작용에 의해서 상관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돼서 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요런 것들을 읽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인자 생각엔 합충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주 구조에 대한 그 통변이 되죠. 그죠? 얘는 아주 중급 정도가 되고 구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읽어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요 과정을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 혼자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스들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풀이해 주는 사람도 잘 없고 사주 풀이할 때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인자 그 자기가 공부하는 거는 소스를 잘 몰라요. 예.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요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 글자라는 것은 결국은 합이나 행충파이나 생극에 의해서 그냥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구조를 바꾸는 거죠. 구조를 바꾸면서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있는 것은 멀어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움직이고 움직인 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모습을 찾아서 가만히 있고 하는 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생극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소통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걸 주시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